자, 그 다음에 379쪽에 379.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2번. 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은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인적 공제고 1소득자의 1과세 기간. 그 다음에 소득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개. 연간 250만원. 끝났어요. 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3번 공제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합산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자산. 됐나요? 그러면 어떤 자산을 A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고 B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어. 그럼 소득이 같죠. 그럼 어떤 자산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자산은 마이너스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또 둘 다 이익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세를 하는 대상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감면을 받아요. 감면. 되나요? 또 아니면 A 부동산에서 전부 다 가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세되고 또 일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감면 받는 거는 세금 안 내는 거죠. 가세는 세금 내는 거죠. 그럼 기본 공제를 적용할 때 어느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거냐 하는 거죠. 감면분이 있을 때와 가세분이 있을 때는 감면분에서 먼저 기본 공제를 250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세분에서 하는 거예요. 되나요? 결론은 끝났어요. 가세되는 소득금액이 있고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다면 어디서 먼저 공제한다고요? 가세분 소득금에서 공제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소득금액이 있다면 이 소득금액에서 요 두 개 합의 소득금액이 났는데 감면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분을 제외한 가세분 소득에서 공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379쪽에 가로 1번이 끝에 감면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했죠. 그게 어디서 공제하라고요? 감면 소득 금액 외 양도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라 했잖아요. 찾았어요? 아니, 감면분과 가세분이 있다면 감면분에서 먼저 공제하지 말고 감면 소득 금액 외 양도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라고요. 끝났어요. 됐나요? 끝났고. 자, 그 다음 우리는 소득세는 방금 기본공제는 1가세기간이라 했죠? 1가세기간 했어. 그러면 한번 A 부동산, B 자산 있어요. A, B는 같은 소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A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이 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인데 요 2천만 원의 세율인 6%에서 45%까지 초과 누진세를 대는 세율이고 B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것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적용되는 세율은 40%가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그럼 기본 공제를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서 공제를 받아야 세금을 적게 낼까요? 40%? 250을 공제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공제받는 게 좋을까요? 세율이 높은 데서 공제받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250원 혜택 받으면 250만 원에 하면 6% 혜택을 받는다고 6%. 여기서 250원 혜택 받으면 40%만큼 세금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를 하더라도 세율이 높은 데서 공제받는 것이 좋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권을 준다면 세율이 높은 걸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세 기본공제는 선택권이 없다고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선택권이 없다.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한다. 됐나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해당 가세 기간에 뭐한 자산부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공제까지 설명이 다 끝났어요. 기본 공제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자, 넘겨서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특례지기 문제가 나오는데, 380페이지에 있는 1번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 생각외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별표시 1개. 그 다음에 382쪽에 부담부 증여도 별표시 1개. 384쪽에 있는 가업상속은 X 출제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86쪽에 보면은 4번 아까 배우자 직계 좀 비속가는 2월 가세라 말이 있었죠. 별표시 3개. 그 다음에 387쪽에 5번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별표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390페이지. 자, 390페이지는 양도소득 금액의 무슨 계산이 되어 있어요? 구분 계산해라. 자,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나요?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 결과죠. 그러면 그 다음 공제가 어떤 성격? 기본공제죠.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할 거예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할 거잖아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는 합산이라고요. 소득세는 뭐 한다고요? 합산이라고요. 합산. 그럼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합산한다고요. 무슨 소득 종류가 소득별이라고요. 소득 종류별이라고요. 이게 소득별 합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득은 그 다음 공제가 기본공제이므로 이 소득 금액은 구분 계산하는데 무슨 별로? 소득별로 합산하라고요. 오케이? 소득별로 합산. 그러면 같은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를 한 자산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요거 A 부동산을 양도했고 B 자산을 양도했는데 A 자산과 B 자산이 같은 소득이다면 같은 소득이에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요거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 소득과 이 소득 원천이 부동산과 관계 같은 소득이라면 이 두 개를 통산할 수 있다고요. 그럼 통산하면 뭡니까? 상계되겠죠.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겠죠. 그런데 A와 B가 이거는 부동산 관계고 이거는 주식이야. 소득이 다르죠. 소득이 다르면 통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세금 안 내지만 요거는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 구분을 해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개념이 1번, 2번, 3번인데 2번 정도만 알면 돼요. 가로 2번.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은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하고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 결손이 뭐예요? 마이너스.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는 양도소득 회피할 목적으로 결손금과 양도차익을 합산한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거죠. 결과적으로 소득을 통산하더라도 소득별로만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같은 소득 종류에만 통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 391쪽에 양도소득세 세율 나왔어요. 자, 뭐라? 양도소득세율. 됐나요? 자, 양도소득세율.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뭘 해서? 가, 필, 차, 장, 소, 기를 거쳐서 가세 표준이 났다고요. 그럼 가세 표준이 났으니까 세율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신탁 수익금 중개 대상이 아니고 파전상품 주식은 필요 없다고요. 그럼 요것도 세율이 있지만 요거 놓을 확률 가능성은 0.1%밖에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어느 자산 위주로? 부동산 관련 자산 위주로 세율을 익히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부동산 관련 자산의 소득은 자, 항상 순서가
위에서 부동산. 자, 뭐라고요? 부동산. 그 다음 용익물권, 사용권리, 지상권, 전세, 임차권, 그 다음 취득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을 나누되 항상 순서가 부사치기. 내 머리에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세로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한 개 했어. 가장 먼저 떼어놓을 것이 1번 기타 자산 종류를 가장 먼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정해요. 가장 낮은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이거는 기타 자산 종류는 등기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보유기간도 고려하지 않더라. 됐나요? 오로지 기본세율을 정하더라. 무슨 세율? 기본세율. 소득세의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6%에서 최대 45%인 8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하더라. 그래서 세율에서 기본세율 해도 초과 누진세를 생각해야 돼요. 초과 누진세율이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세요 나올 수도 있고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세요 라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기타 자산 종류는 5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문제에서 기타 자산이다 주면 그냥 직접적으로 준 거지만 직접 안 준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 우리가 뭐였느냐, 영업권은 기타 자산이다. 이축권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다. 그리고 무슨 말 나오는 것? 회원권 종류,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있죠. 다른 거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이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기타 자산이니까 뭘 보지 마라? 등기 여부 보지 말고 보유기간 아예 보지 말고 무조건 가장 낮은 세율인 초과 누진세율이다. 됐나요? 가장 밑에.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뭐 남았어요? 남은 것이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권리 남았죠. 그럼 요것인데 가장 높은 세율. 이 두 개는 등기를 요하나 이거는 등기 대상물이 아니야. 자, 그러면 등기를 요하는 물건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은 개심죄야. 가장 높다, 가장 낮다, 가장 높다. 가장 높은 세율이 미등기야. 그럼 70%. 되나요? 자, 가장 낮은 세율 초과 누진. 가장 높은 거 70%. 그러면 가운데는 이제 등기 양도됐거나 등기 불가할 때는 이제 기간 따진다. 가장 낮은 것, 가장 높은 것, 이 두 개만 기억하면은 세율은 쉽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간인데 양도소득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대상이기 때문에 투기는 단기 매매는 투기다. 그 기간이 1년, 그 다음에 2년 이상 둔다. 그래서 1년 미만, 그럼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둔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거 양도하는 것이 주택이 아닐 경우, 그리고 토지나 상가 건물이나 하는 거. 그럼 너가 양도하는 것이 주택일 경우 이렇게 나눈다. 그럼 주택이 아닌 경우는 5, 4초입니다. 순서가. 기간만 나눠지면 5, 4초, 50%, 40%, 초과 누진세율. 그럼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5%가 기본세율을 정한다. 그럼 주택을 양도할 때는 7, 6초, 70%, 60%, 그 다음에 6에서 45%. 됐나요? 세율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조로워요. 기타 자산 조심하라고. 기타 자산은 보유 등기 없다.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만. 미등기는 70%. 그 다음에 기간인데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5, 4초, 7, 6초. 근데 요게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7, 6초를 적용하더라. 자, 그런데 또 조심할 거, 기타 자산 조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분양권 있어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되,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도 60%.
그래서 분양권은 초과 누진세율이 없다. 분양권은 1년 이상만 돼도 8년, 9년 필요 없다. 무조건 60%. 되나요? 조심해야 된다. 분양권은 무조건 60%. 알겠죠? 조정지역, 조정, 비조정 관계없다. 무조건 60%. 예, 아주 높. 자, 이것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택이 아닌 용도에서, 주택이 아닌 용도는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나왔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요 기본 세율이라 했어요. 기본 세율에 10% 할증. 몇 프로 할증? 10% 할증. 그러면 비사업 토지가 2년 이상 보유 양도한다면 기본 세율을 적으면 되되, 여기다가 모든 단계에 10% 높인다. 그러면 16%에서 최대 55%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자, 여기 뭐라고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플러스 1세대 2주택입니다. 그게 한 개 주택을 팔았다면 요거는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 할증하세요. 그러면 20% 할증하니까 최저 26%에서 최대 65%까지 적용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에 1세대 3주택, 4주택, 3주택 이상부터는 자, 기본 세율에 30% 할증하세요. 자, 그럼 최저 36%에서 최대 75%까지 적용되죠. 그럼 완기가 복잡한 거 아니죠? 기본 세율을 익히고 최고 세율을 익히고 기간은 1년, 2년, 2년 이상 익혔잖아요. 1, 2, 3개 나눴잖아요. 5, 4초, 7, 6초. 이것만 알면 이것도 쉬운 거죠. 이것을 알면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럼 특히 이거는 뭡니까? 토지죠. 토지잖아요. 비사면 토지잖아요. 그럼 10%죠. 10% 할증. 이거는 조정지역인데 2죠. 2니까 20% 할증. 3이죠. 30% 할증. 뭐 세율이 연관성이 복잡하게 구조를 안 줬다 말이에요. 2개니까 20%. 3이니까 30%. 됐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율이 뭐 복잡거나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할증 세율 대상이, 이 할증 대상이 단기 매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비사업 토지가 1년 미만이면 50%가 되고 2년 미만이면 40% 되겠죠. 주택을 1년 미만 70%고 여러분 60% 되죠. 그럼 여기다가 할증을 붙일 수는 없다. 되나요? 요 비례세율에는 할증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 비례세율 할증 안 붙이면 어떻게 하는데, 요 비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하고 그 다음에 할증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계산해서 세액이 많이 계산되는 것을 반영한다. 세액이 높은 걸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율. 자, 우리 교재의 391쪽에 가로 1번에 부동산 등 돼 있나요? 원칙 돼 있잖아요. 기본 세율 돼 있죠. 미등기는 몇 프로 돼 있어요? 70. 비사업 토지는 기본 세율 10% 할증. 됐나요? 밑에 구분 돼 있죠. 그 구분이 1년 미만이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고 2년 이상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부동산 걸리는 주택이 아닌 거죠. 주택 아닌 거 5, 4초 순위 돼 있죠. 밑에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 돼 있죠. 이거는 7, 6초 순위 돼 있죠. 분양권은 밑에 분양권은 7, 6만 나눠져 있죠. 7, 6 다 있어요. 기타 자산은 오로지 무슨 세율만 적용한다? 기본 세율만 적용하세요. 밑에 있는 세율은 법인은 필요 없고 기본 세율.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은 우리가 뭡니까? 할증 특례 세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92쪽에 보면 맨 위에 표가 두 개 있죠. 그 1번, 2번은 1세대 2주택은
누진세를 20% 할증이고 3번과 4번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일 때는 30% 할증이라고요. 네? 요거 설명했고 1번, 2번 2주택, 요거는 3주택. 요게 주택수 계산할 때도 아까 뭐가 있어요?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과 누진세를 6에서 45%라는 초과 누진세를 8단계 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 1200만원까지죠.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천, 3억, 5억, 10억 이렇게 돼 있죠. 최대 10억 이상은 10억을 초과하면은 전부 다 재고세율이 몇 프로 돼 있어요? 45%. 제일 첫 단계는 얼마 돼 있어요? 1200만원까지. 첫 단계는 암기해야 돼요. 1200만원까지는 몇 프로다? 6% 이렇게 되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이 구간만 알면 됩니다. 자, 끝났고요. 그 다음은 395쪽 갑니다. 395쪽 가니까 4번 옵니다. 밑에 4번. 보유기간의 계산했어요. 자, 세율도 보유기간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 매매일 때는 비례세율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보유기간 가로 1번 있어요. 가로 1번.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은 취득한 날 돼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자,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했고 그걸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상속이 되었고 그럼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양도차익이라는 이익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양도차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익입니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익이죠. 그럼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상속 개시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 개시일에 지불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당시 그 물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일까지 계산을 한단 말이야. 자, 양도 차익 계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죠. 자,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 기간 있죠. 그럼 상속받은 자는 양도할 때 보유 기간이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아까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결인데 무슨 상속 받았다? 가업 상속 받을 때는 소급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 있어 없어? 보유기간 관계 없다고요. 근데 이 기본공제는 양도일이 중요해. 왜? 양도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한 번만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두 번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1가세기간에 대한 공제라고요. 1가세기간. 기본공제는 1가세기간에 대한 공제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미 요 한 해에 10월 20일 날에 부동산을 양도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았어. 그럼 내가 또 같은 기간에 또 부동산을 팔면은 기본공제 못 받는다고.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연도가 바뀌었어. 다음에 1월 1일 날에 양도로 되면은 기간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기간이 되잖아. 그럼 또 250원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럼 기본공제는 양도일이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그럼 별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양도한 나머지 값세 표준이 났어. 그럼 뭐가 났어요? 세율. 세율 적용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할 때는 전부 다 원칙이 뭐다? 상속 개시일이 기본 원칙이라고요. 근데 가세 표준까지는 상속 개시일로 계산했지만 세율 적용을 상속 개시일로 해주면 이 사람은 눈물 흘린다. 눈물. 알겠어요?
서러워서 눈물 흘린다고요. 부모 잘 맞는 것도 쟤냐 하면서 눈물 흘린다고요. 그래서 상속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피상속인을 취득해 줍니다. 체율 계산만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기산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자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은 상속받으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느니 부동산만 받았을 때는 엄청 눈물 흘릴 거고 부모가 가지는 재산 부동산 여러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그 재산 가치가 100억 정도 나가. 근데 기분 좋고로 또 뭡니까? 현금과 예금과 유동성이 뛰어난 재산도 100억 정도 받았어. 합이 200억 받았어. 그럼 다른 상속인은 꼭 오로지 자기 혼자만 있어. 어차피 상속이 5명이든 8명이든 필요 없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해서 상속을 매기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세상에 남긴 재산을 기준해서 유산세 기준이라고요. 그 각자 얼마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상속을 얼마만 만들었냐, 재산을 얼마 물려줬느냐. 그리고 200억이에요. 200억.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 단위가 10%부터 넘어가. 최저 10%야. 최저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5단계 초과 누진세를 돼 있어요. 5단계. 그럼 최고 50%가 되는 구간이 30억을 넘어가면 50%야. 얼마 넘어가면? 그럼 재산 얼마 받았어? 200억 받았어. 그럼 기본 조건 30을 뗀다고 하자. 기본 조건이 아니 그냥 50억 떼줬다 하자. 뭐 기본 공제 배우 공제돼 가지고 50억 떼줬다. 그래도 남은 가세 대상이 얼마? 가세 표준이 150억이야. 150이 50이야. 75억이라고. 200억 재산 받아가지고 75억 세금 내야 된다고. 네? 많이 낼 정도가 진짜 많이 내는 거야. 상속받아도 기분 좋지만 세금도 엄청 내야 돼. 절반을 내야 돼, 절반을. 그럼 70억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이 방금 뭐냐? 부동산 받은 사람 받았고 100억 받았고 유동시대는 현금으로 100억 받았다면 이 사람은 기분 좋지. 받아도 고민할 필요 없어. 현금 받았잖아. 70억 내면 되지. 그럼 부돈 남고 일부 현금도 받는데 이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부동산만 200억 받았다. 이제 고민이 따지는 거지. 죽는 거야, 이 사람은. 네? 그럼 뭐야? 현금이 어디 있어? 세금 안 내고 나면 가산세 놓을 건데.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받은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야. 상속받은 여러 재산 중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더란 말이야. 그럼 단기 매매 되잖아. 단기 매매가 되면 몇 프로? 50%, 40%, 70%, 60%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 자체는 상속 개시를 해주면 세금을 증할 때 단기 매매로 하지 말자 말이야. 그래서 소급증해야 2년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단기 매매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그래서 모든 계산은 상속 개시를 하지만 세율만 소급하자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지만 상속받은 사람들은 받을 때 대가를 주지 않고 받았잖아요. 부동산을. 그럼 시세를 안 받아도 시가로 따져요. 시가. 현 시가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시가를 안 따지고 신고 안 하면 뭐 기준시가 국가가 정해준 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기준시가는 현 시가보다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그 낮은 금액만큼 이익이 생겨. 그럼 될 수 있으면 뭐냐 감정을 오래하든지 전문가에 오래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 했어요.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취득세를 높게 내는 게 좋아. 그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근데 재산 많은 사람들 상속받았다.
일단 상호세도 내야 되지만 이거를 팔라니까 양도소득세가 또 많이 내더라. 아, 이 파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예? 기준시가로 제가 세금 신고하더라 말이야. 그럼 차익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법에 정해진 건 아니야. 법에 규정한 건 아닌데 우리가 간행적으로 6개월 안에 처분하면은 시세 변동이 없다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속받은 자산을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한다면 간행적으로 시세 변동이 없다 이 말이야. 6개월 시세 변동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호세를 물리지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마음은 요리돼 있지만 6개월 처분할 수가 없어. 6개월 처분하지 못한다고 대부분이. 왜? 상속 돌아가셨어. 재산 분배한다고 다툼이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처리 가고 이처리 하면 금방 6개월 가. 대부분 6개월 대부분 넘겨. 근데 아는 사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율까지 설명을 됐고요. 자, 오늘 나간 문제 프린트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나머지를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게 1번 문제. 자, 1번에 1번. 모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면 원칙으로 한다. 예, 맞고요. 2번.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도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추계 결정에 의하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한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산가액은 양도가액에 정할 수 없다. 4번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각 3월 이내 당해자산과 동일한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가액한다. 3개월. 자, 아까 감정평가도 3개월이라 했죠. 그러나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시가가 얼마? 10억 이하인 경우일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사에 맡길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알죠? 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필요경비는 있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성격과 플러스 자본적 지출 성격과 플러스 양도비로 합으로 하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이 아니잖아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르게 한다면 취득가액과 이 두 개를 합을 기타 필요경비로 사용하잖아요. 용어가 틀렸다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6번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서 추계한 가액으로 한 추계가액입니다. 추계가액 때 필요경비. 그러면 취득가액을 뭐로 대체했어요? 추계가액으로 대체했죠. 그럼 대체했을 때는 이것도 대체값을 써야 된다 했죠.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뭐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고요. 둘 다 틀렸죠? 이거는 이렇게 결합하고 이거는 이렇게 결합해요. 이렇게 결합하면 안 된다고요. 말을 용어로 익히라고요. 아시겠어요? 5번 6번 틀렸습니다. 7번은 실지거래가액. 자,
요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 이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로 부당행위다 했어요. 무슨 행위? 이 실가가 부당하게 거래된 걸로 인정됐다고요. 그러면 취득가액 부당이기 때문에 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됐다고요. 그러면 이 실가 속에는 이 차이인 시가, 초과액이 요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부당행위죠. 그럼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오케이. 아까 이 차이를 몇 프로 냈어요? 사모합니다 라고 했죠. 3억 이상 또는 5% 이상 기준이라 했죠. 8번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에 와여 양도차익 계산 시 그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에요. 아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곱한다 했죠. 기준시가에 등기는 3%, 미등기는 0.3%를 반영한다고요. 1%가 아니라 3%, 0.3%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9번은 취득가액을 추계인 한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뭐로 하는 게 한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한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의 합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의 합보다 무엇을 경우 적을 경우는 이거를 하지 않고 자본출과 양도비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1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경비는 등기 미등기 관계없어.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는 등기를 요하는데 미등기면 안 된다고요. 필요경비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 공제하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전은 등기 미등기면 공제 못 받는다고요. 자, 2번 8년 보유한 건물을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과세표는 일치할 수 없다. 자, 계산은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가, 필, 차요. 그럼 이 공제를 한 결과 양도차익이 계산됐다고요. 그 다음에 가필차, 장, 소, 기, 가세표준이라고요. 그럼 여기 공제가 필요기미 공제, 장보공, 기본공제인데 방금 필요경비는 미등기라도 관계됐잖아요. 필요경비는 등기 관계없이 공제되잖아요. 그럼 미등기는 장보공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500에서 필요경비 300을 빼니까 양도차익이 2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장보공은 받지 못하고 기본공제도 없다고요. 그러면 제로니까 200이 바로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미등기양도산의 공제 성격을 이해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 및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 바로 틀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지 지상권, 전세 관계없잖아요. 자, 4번 할정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요. 1세대 2주택 있죠? 장보공은 안 되는 거고 기본공제는 받는 거예요. 자, 5번은 8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16%를 정한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주택이 아니고 토지잖아, 토지.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연수 계산하라 했잖아요. 보유연수 몇 프로? 몇 년? 8년 곱하기 일반 부동산은 2%. 그러니까 몇 프로? 16%. 아니,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거 비율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6번.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 그래서 내가 두 문자를 기억하라는 거야. 가필차, 장, 소, 기라고요. 이 양도소득 금액은 필요긴 공제, 장본 공제, 이 장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두 문자를 기억하는 거야. 두 문자. 가필차 장소기. 자, 그 다음 7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은 최대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할 수 있다. 맞죠? 아까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의 4%, 거주연수의 4%, 최대 10년까지죠. 보유연수의 4%, 거주연수의 4%, 그러니까 40%, 40%, 80% 되죠. 다음 8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만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4%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8번 틀렸죠? 1세대 1주택은 4%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럼 보유만 하고 거주를 못했을 때는 보유연수에 몇 프로 적용한다? 2% 적용하는 겁니다. 자, 9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계산을 위한 자산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이상하네. 할 때마다 다른 데도 다 틀리더만. 내가 아까 강조했잖아요. 왜 피상속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신 분은 취득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속이 어떤 상속입니까? 그럼 가업 상속이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가업 상속이 났을 때만 비상속이고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럼 상속 개시 1부터 해야 돼요. 상속 개시 1부터. 알겠어요? 가업 상속 공제받았다 놓으면 피상속이고. 자, 그 다음 10번.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2월 가세됐어. 2월은 소급하죠. 그건 정려한 배우자 맞아요. 자, 11번 15년 이상 보유한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상가는 주택이 아니죠. 자, 그럼 보유연수의 몇 프로? 보유연수의 몇 프로 곱할 거예요? 2% 공제인데 보유연수가 몇 년이에요? 15년. 그럼 몇 프로예요? 30%. 근데 이건 내가 틀렸다 했어요. 틀렸다. 틀렸다. 왜 틀렸어요? 내가 강조했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공제하는 거예요? 장기 보유팀 어디서 공제하는 거예요?
강조했다고요, 강조. 양도 가액이 아니라고요. 양도 차익이야, 양도 차익. 틀리는 걸 내가 지적도 해줬는데. 자, 양도 가액이 아니에요. 자, 12번. 동일 연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산을 수혜 양도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는 앞에 A 토지를 양도했어요. 또 똑같은 해에 B 토지를 양도했어요. 소득은 같은 거야. 그런데 A 토지는 3년 7개월 보유 양도했고 이거는 28년 보유한 토지를 양도했어. 그럼 1년에 여러 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한 번만 합니까? 자산별로 한다. 자산별로. 물건마다 장기 보유 특별 한다고요. 자산별로 적용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3년 7개월만 3년이 돼서 2%에 6% 공제받고 이건 최대 30%까지 공제받는다고요. 물건마다 공제는 다르다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근데 기본 공제는 연간 공제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같은 자산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은 각각 따로 하지만 이거는 같은 소득이니까 여기는 250, 기본 공제는 2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기본 공제는 물건마다 공제가 아니고 연간 공제고, 예? 장기보는 물건별 공제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틀렸죠?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기간을 따진다 했죠. 그럼 3년 이상 됐잖아요. 그럼 적용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시간에 기본공제 풀고 나머지 세율 부가징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